네, 지난 12일 숨진 채 발견된 LH 간부 소식부터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간부는 사실 경찰의 수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서에는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자홍 차장님, 네. 이건 어떤 내용을 언급을 한 걸까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책임을 통감한다.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직접 그 수사 대상자는 아니지만 지금 수사 대상자에 올라 있는 3명이 이분이 전북 지역 본부장을 할 때 함께 근무를 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연 LH 직원들이 미공개된 이 신도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지금 관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그 투기에 가담을 한 의혹이 있고 그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 본부장이 건네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싹트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이기 때문에 이게 그 국수본의 어떤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입니다만. 네, 추정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유서에 나타난 어떤 이제 국민들께 어떤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혹시라도 이분이 미공개 정보를 직원들과 공유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싹트있기 때문에 아마 국수본에서는 그 점을 이 투기, 땅을 산 이 직원들과 이 본부장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주고받은 메시지가 어떠했는지를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수사 방향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신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좀 연이어서 LH 관련한 어두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파주에서도 LH 직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사실 경찰의 어떤 투기 첩보는 입수가 됐다라고 하지만 접촉은 아직 안 한 단계였다라고 해요. 교수님, 저희가 보이기에 그만큼 좀 LH 직원들의 심적인 부담감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심적인 부담감도 크고, 사실 LH가 관여된 영역이 그만큼 폭넓다, 이렇게 네.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연루된 부분은 사실 제3기 신도시, 제2기 신도시와 관련이 없어요. 이건 파주와 관련된 제2순환고속도로와 나들목 부근에 이제 투기를 한 그런 어떤 의혹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LH가 뭔가를 이제 사업을 할 때 이런 대규모 신도시 택지 개발 외에도 이런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의 주변의 어떤 관련해서도 투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정황이 이 부분에서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조사는 분명히 다 해봐야 되겠죠. 네. 어떤 것이 원인이 돼서 이분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의혹들이요. 인천 계양에서도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됐는데, 변호사님 보니까 그 지역에 이 값비싼 소나무들이 심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에 그냥 다른 단순 나무도 아니고 비싼 금송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저게 이제 보상가가 높게 잡힌다는 거죠. 지금 보면 400제곱미터 크기의 땅에 어린 소나무 2,000그루가 심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보상가가 높게 잡히니까 이거 혹시 정보를 알고 움직인 거 아니냐라는 의심사가 충분하죠. 물론 부동산에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저기 계양이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저게 신도시 지정이 될 거야. 그럼 내가 저기다가 미리 땅을 사고 금송을 심어두면 보상을 많이 받겠지. 라고 미리 투자를 해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건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사람이 거기다가 빈 땅을 사놓고 거기다가 나무 막 심어서 딱 웅크리고 기다리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기가 개발될 거라는 정보를 알고서 움직인 거 아니냐는 그런 합리적 의심은 가능은 하죠. 물론 그게 진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투기를 한 건지 아니면 미리 투자를 한 건지는 좀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합리적인 일반인의 평균적인 지식 수준 생각해 봤을 때는 저건 아마 정보를 가지고 미리 움직였을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변호사님, 저희가 그냥 봐도 이 신도시 발표 직전에 3배 이상의 이 토지 거래 건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한국 부동산원 통계 정보 시스템 뒤져만 보면 나옵니다. 이 뒷북 조사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사전에 이게 감지가 안 되는 겁니까? 무슨 사전에 뭐를 감지한단 말씀입니까? 이 토지 거래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의심 정황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보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저도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닌데,
모든 거를 지금 감시를 켜놓고 실시간 감시해가지고 토지 거래가 늘어나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무슨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범죄의 첩보가 있지 않은 이상 그 행정조사권을 막 남용하는 것이 사실 조금 문제될 수는 있거든요. 그게 네, 그렇죠. 그다음 행정- 검찰의 수사권도 예. 의심이 된다. 그래서 뭐 검찰이 저기 인천 계양에 막 늘어나는 게 투기에 있을 것 같은 걸 내가 한번 조사해 볼까? 범죄 첩보를 가지고 막 수사하고 영장 치고 막 그래요. 그럼 검찰의 과잉 수사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범죄 혐의가 없는데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는 건 문제가 될 수 뭔가 있다. 네. 하나에 대한 지금 이 LH 같은 경우에는 제보가 있었고 그래서 기자회견이 있었고 언론에 관심이 있었고 뭔가 이 트리거가 되는 이게 있으니까 지금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하는 거지. 일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분명히 의심되는 건 있죠. 거래가 증폭하고. 근데 네. 당시에 만약에 자 인천 계양에 신도시 발표하기 전에 토지 거래가 막 3배가 늘어났어. 그러니 행정조사를 한번 해보자. 또는 검찰이 수사를 하겠어. 아직 근거가 없는데. 그러면 분명히 행정조사권 남용, 뭐 검찰권 남용 이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쉬운 건 아니죠, 그게. 네. 네, 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투기 의혹들 관련 땅을 가서 취재를 해보면요, 정말 나무들이 참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묘목들이요. 뭐 아까도 보셨지만은 좀 비싼 소나무도 심고 또 용버들 나무도 심었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게요, 정말 전형적인 어떤 수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동아일보 2007년 사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좀 같이 보시면 투기꾼 배불리고 국민은 덤터기라는 제목 아래에서 빈 땅에 과수 묘목이 여기저기 심어져 있는 유령 과수원도 있다. 신도시 지정 예상하고 토지 보상금을 누린 투기꾼들의 소행이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다는 어떤 이런 수법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면요. 대표님. 뭐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광명, 시흥 그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심지어 맹지를 구입을 하고 그 맹지에 네. 나무를 심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쓸모없는 땅에 나무를 심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용보들이라고 하는 뭐 그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1년에 뭐 1m씩 굉장히 빨리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를 심은 이유가 이제 밝혀졌는데 왜냐하면 이런 토지 보상비를 책정을 할 때 네. 심겨져 있는 나무 그루수 곱하기 이 나무를 다른 곳에 옮겨 심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걸 이제 토지 보상비로 산정을 해서 주다 보니까 그냥 땅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나무가 심어져 있을 때 이걸 이식하는 비용을 다 보상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보상을 노리고 이런 나무를 심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이 추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 나무를 팔아서 뭐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순수한 그 임업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광명 시흥의 경우에는 맹지에 그런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투기 목적 아니냐 이런 그 의혹이 싹트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이 국수본의 어떤 수사를 통해서 이 밝혀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찰 수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을 수습하고 공급 대책을 이제 지휘할 LH 사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차질 없는 공급 계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2사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그리고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아 사업 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하여 3월 말까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5만 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급 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계획대로 4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로 예정된 제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와 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홍 부총리 내용이 많은데 말이 빨라서 그렇지 굉장히 길었습니다. 자, 내용은 이겁니다. 조만간 공급 계획 계속 차질 없이 우리 진행하겠다. 근데 의혹 해소도 안 된 마당에 계속 공급하겠다 이런 사인을 주는 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까, 교수님? 부동산 시장이 사실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총리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강력하게 이제 시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 공급 대책은 흔들림 없이 하겠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물량 같은 것들이
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어떤 이 강조점이지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게 정비의 어떤 시간이지 추진의 시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도 사실상 이제 사표를 낸 것이고 LH 공사 사장도 지금 공석이잖아요. 3개월째 공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인적인 어떤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 어떤 시점에 와 있는 것인데 이걸 무작정 추진한다는 것이 나중에 가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대통령도 나가는 이제 국토부 장관에게 좀 기초 정비를 잘 해놓고 나가라 뭐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한 것처럼 기초 정비는 하겠지만 사실은 새로운 장관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장이 들어와서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가 지금 이 시기가 사실 대선 국면입니다.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뭐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이 부동산 문제를 비켜갈 수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이사 공급 대책은 아마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고 정부 여당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주 강력한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적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부총리가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 우리가 안심하고 지켜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변창흠 장관에 대한 이제 거취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사의 수리는 했지만 최종 수리는 나중에 좀 시간을 두고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장관이 된 건데요, 변호사님. 지금 뭐 청와대는 그런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재보궐 선거도 있고요. 3월 안에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나온다고 해요. 특히 여당뿐만 아니라 지금 박영선 후보의 어떤 선대위 캠프 차원에서는 굉장히 다급할 겁니다. 지금 뭐 아직 선거는 아직 공직선거운동 기간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승패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야권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등판, 그 다음에 LH 사태 이렇기 때문에 이건 두 개는 전부 다 박영선 후보에게는 악재로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번 서울시장 재보선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에도 최대 이슈가 부동산인데 네. 이 부동산 정책을 조금 그래도 좀 야심차게 시작했던 이사 부동산 대책이 이거 네. 시작부터 투기 의혹 때문에 지금 좌초되게 생긴 거 아니에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니 아마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변창흠 장관의 조기 경질을 지금 건의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대통령의 대책, 그러니까 시한부 경질, 역대로 아마 이런 형태의 경질은 없었을 거예요. 자르면 자르고 유임이면 유임이지 자르긴 자를 건데 지금은 아니고 조금만 지켜봐. 이거 사실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선거를 생각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고, 근데 이사 공급 대책 생각하면 그래도 이 사람 변창흠이라는 사람이 이거에 책임자니까 추진하는 게 맞고, 두 가지가 가치가 지금 충돌하기 때문에 시장에다가 그래도 자른다는 정리한다는 신호는 줘야 되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그 메시지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는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입법이 마무리되는 거, 입법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지금 3월 말 4월 초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입법이란 게요, 이게 무슨 뭐 여당이 이제 180석 있으니까 뭐 통과는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게 되면 이 국회에서의 원활한 의정 활동도 쉽지가 않고, 이거 생각하면 이게 입법이 3월 말 4월 초에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네. 선거는 4월 7일입니다. 박영선 캠프는, 지구보 캠프는 속이 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냥 오늘 정리할 겁니다. 저라면. 왜? 변창흠 장관 없다가 입법이 안 되겠습니까? 장관이 조문 하나하나 따지는 거 아니잖아요. 큰 대책은 장관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 실무적인 것들은요, 속된 말로 장관보다 차관이나 전문 관료들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오늘이라도 바로 사표를 수리할 겁니다. 네. 여당에서는 선제적으로 특검 도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개적으로 건의를 하고 당이 수용을 하는 방식인데요. 원래 특검은 야당에서 도입을 주장하기 마련인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뢰를 하실 수 있다면 당연히 특검도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신속한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할 문제다. 이 사건 수사로 국력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은 오로지 특검밖에 없습니다. 최장 120일짜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는 정치 공세용 특검인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여야의 공수가 교대가 된 건지 좀 의아한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검찰이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여당의 이런 추진 네. 속에서 네. 이 특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불만도 나옵니다. 네. 그럼 특검도 기소특검, 수사특검 나눠서 해야 된다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특검 꺼내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그만큼 좀 절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검사라도 임명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를 하겠다. 그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건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특검은 특검법을 일단 발의를 해서 국회를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특검 후보를 추천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고요. 네. 실제로 특검이 수사를 하려면 최소 아무리 빨라도 2달에서 석 달이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제기돼 있는 LH 이 직원들의 어떤 투기 의혹을 특검에게 맡긴다. 그러면 석 달 뒤에나 이 본 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이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네. 이런 측면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지금 지난해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은 수사를 하지 말라고 뺏었는데 네. 특검을 하자라는 것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라는 얘기 아니냐. 검찰 개혁의 어떤 자기 모순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 박영선 후보자 한 달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이 후보로 나선 입장에서는 LH 그 직원들의 어떤 투기 의혹 사건을 국민이 만족할 만큼 해소시키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특검이라도 필요하면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어필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과는 좀 다르지만 네. 지금 당장 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선 특검이라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말씀이십니다. 특검이라는 것이 한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큰 물줄기하고는 좀 다르게 이런 LH 사건처럼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해소할 수도 있다. 이만큼의 이제 여지를 남겨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꼭 특검을 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카드로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이제 특검 얘기를 꺼내 들었지만요. 야권에서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요. 검찰 수사가 먼저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교수님. 네. 관련해가지고 이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는 여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하고 SNS에서 정말 거세게 설전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설전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네. 좀 그 말의 수준이 네. 조금 너무 낮게 내려가는 거는 좀 보기 안 좋지 않나. 뭐 몸과 정신 상태가 걱정된다.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 간의 어떤 설전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위보다는 수준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문제고요. 내용을 갖고서 좀 치열하게 논쟁하는 장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특검이냐 검찰 수사냐 이거잖아요. 쟁점은. 네. 사실은 뭐 검찰 수사가 가능하면 검찰 수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미 이제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차려져 있고 네. 국가수사본부가 주체가 돼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이 특별수사본부가 갖고 있는 수사 자료들을 다 이전을 시켜주고 협조를 하는 그런 대기 상태까지도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사안은 사실 국민의 이 공분을 일으킨 거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재발이 안 되게 하려면 대대적인 조사와 네. 완전한 어떤 근원적인 어떤 대책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특검도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지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이제 합동특별수사본부로 추진을 계속 수사를 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전되는 걸 원활히 하면 된다. 지금 검찰 수사 얘기는 사실상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윤희숙 의원이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특검은 이제 여당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검찰 수사하자는 야당은 왜 그런 겁니까? 왜 지금 이 판에서 검찰 수사 얘기를 꺼내든 겁니까? 6대 범죄 지금 수사할 수 있는 거에는 범위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 놓고 봤을 때 이 LH 상태가 여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수 있는 거라고 야당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하지 못한 거 하나 뽑으라고 하면 야당은 부동산 정책 뽑을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공급 대책이 주도하는 LH에도 문제가 터진 거니까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란 이 약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여권에서 상대적으로 야당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부패하지 않았어. 이거 하나 있고 네. 정책에 있어서는 검찰 개혁은 우리는 완수했어요. 이겁니다. 본인들 여당이 자랑하는 두 개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게 이 이슈라고 야당은 보는 거예요. 부패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검찰 개혁? 그래. 검찰이 수사권 남용해서 검찰을 개혁해서 검찰 수사권 빼서 경찰 주는 것이 개혁이라며 해봐. 이렇게 해서 수사 결과 나오겠어? 너희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허구야. 이런 부작용이 나와. 이걸 야당을 말하고 싶은 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슈가 야당에는 내년 대선까지 호재고 여당은 정말 불리한 거예요. 단점은 증폭시키고 장점은 상쇄시키는 이슈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집요하게 이 검찰에서 수사해야 되는 걸 아니냐. 국수본 경찰에서 수사하면 이게 결과가 나오겠어? 벌써 압수수색 늦게 들어갔잖아. 1차 조사해가지고 조사 결과 나온 것도 없잖아. 그거 가지고 국수본에 수사한 다음에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당의 특검 제안에 대해서 야당이 매몰차게 차버린 건 바로 그거예요. 검찰 수사권 주면 안 된다며. 근데 무슨 특검이야. 국수본에서 한다며.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당은 굉장히 이게 곤혹스러울 겁니다. 수사 결과가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LH 직원들의 부패가 엄청나게 나오면 나오는 대로 부패 이슈가 떠서 곤욕. 수사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오면 이거 봐. 그래서 이러려고 검찰 수사권 빼줬어? 너희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 허구야. 여기에서 곤욕.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아마 이 이슈를 내년 대선까지 꼭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문제와 함께 그렇죠. 부동산 맞물려 있는 거죠, 시장 이게. 문제를 예. 이 일석이조의 어떤 카드로 들이대기 위해서 이 검찰 수사 야당에서 들고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정말 뭐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여권에서도 특검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속내가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당원 게시판을 좀 보면요. 교수님, 뭐 특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지지층들, 뭐 당원들은 이 특검 해야 되냐, 뭐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특검에 대한 어떤 실효성, 지금 네. 당장에 이것들이 이제 적용이 가능하느냐,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특검이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사례를 보면 결과를 그렇게 좀 적절하게 내놓은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 상징적으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구심도 갖기도 하는데, 문제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영이라든가 정치권의 유불리로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땅 투기 이런 것들은 국민적 어떤 박탈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하나의 근원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이것을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지금 뭐 특별수사본부가 지금 하고 있지만 특검까지 동원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근원적인 어떤 조사, 근원적인 대책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고 본다면 특검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즘 상황을 보면 부동산 시장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공급은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크다라는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차장님, 네.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 일단 뭐 실제 통계로 보면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적인 표준 대출을 받아서 중간 정도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겠느냐. 네.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표준 대출을 받아서 중간 정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지수인데 네. 이게 최근에 150을 넘었다고 합니다. 8.9% 8.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수 100일 때가 기준이 뭐냐면 자기 소득의 4분의 1 정도를 이 담보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쓴다. 그런데 이게 153이니까 25%에서 그 12%가 더 부담을 해야만 네. 이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부담이 늘어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월급에서 차지하는 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주택 물량이 그러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느냐 이런 지수를 살펴보니까 현재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6.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8%. 서울에 네. 아파트가 100채가 있어도 예.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대출받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뭐 7채도 채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아파트는 그만큼 줄고 있고 만약에 샀다 하더라도 원리금 상환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서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주택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이 얼마나 좀 큰 건지를 이 두 가지 지수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과 함께요. 이 수사 주체 논란으로까지 번진 LH 땅 투기 의혹 분석해봤습니다.